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 외신 보도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전환이 됐지만 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에 대해서 외신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영국 로이터 통신의 경우에 제목을 이제 한국어로 옮기면 이제 디올백 스캔들로 인해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혼란에 빠졌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이제 쓰고 있는 거고. 네. 특히 이제 많이 화제가 됐던 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2,200달러 짜리 디올 핸드백 한국 여당을 뒤흔들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단지 이제 그 명품백 의혹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쌌던 이 여러 가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졌던 얘기들 뭐 허위 이력 의혹이라든지 경력 논란. 그렇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둘러싼 얘기들을 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하.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중에 공통적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한 마리 앙뚜아네트 이 발언을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외신에서. 이게 사실 뭐 디올백도 그런데 예.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정부라든가 이런 단어는 세계인이 공감할 만한 단어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인 알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뭐 알죠. 그렇죠. 전 세계인이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이런 단어에 좀 꽂히는 것 같아요. 외신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도에 있는 영자신문 그리고 또 이게 세계 최대의 영문 일간지라고 하는데 타임스 오브 인디아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군요. 예. 그렇죠. 워낙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된 한국의 영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국의 로이터의 경우에도 이 소제목에 보면은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이제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 앙투아네트 요 얘기를 한 게 김경률 비대위원이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 발언을 또 인용을 하고 있어서 이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발언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외신에 인용이 되는 또 어떤 고리가 된다 할까요? 소재가 된다 할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들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갖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김건희 여사가 한국의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영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어떤 감각이 있겠지만 사실 해외의 다른 어떤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제 이런 논란을 휘발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언론도 기사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흥미의 어떤 측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해외 토픽 뭐 이렇게 해서 쓸만한 어떤 그런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정치적 측면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어떤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지금 중반기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인 거잖아요. 그 중반기로 가고 있는 시점에 여당과 지금 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지금 또 좌우할 만한 그러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뭐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총선 성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상황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김건희 리스크 또 김경률 사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봉합을 했다기에는 아직 불씨가 남았다,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게 결국은 이제 여당이 했으면 하는 대통령실에 했으면 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무슨 얘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 대통령실이 여당에 조금 요구하는 거는 그 마리아 앙투아네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김경일 비대위원의 어떤 그런 뭐 정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을 훼손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음흠. 김경일 비대위원이 뭔가 또 결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요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절충할 것이냐 내지는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이제 언론의 관심사인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냐 봉합을 했으니까 어떤 입장인 거냐 입장이 변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딱 지난번에 했던 말 그대로다. 내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 이렇게 하하.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네.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는 추가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더 막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갈 이유는 없는 거지만 음흠.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뭐 어떤 입장을 내가 바꾼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예요. 예. 일단은 가만히 있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석이 되고 또 김경일 비대위원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이제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물러날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냐는 좀 더 이제 지켜볼 차원이 있는 것 같은 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김경일 비대위원의 어떤 결단은 필요하지만 가령 대통령실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당신 태도가 너무 불손하기 때문에 당신은 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선거를 나가려면 음흠. 비대위원이 선거를 나가는 것까지 선거 후보까지 이제 하는 것은 음흠. 지도부 입장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공천을 받는 사람 도장 찍어주는 건 비대위원장이 해야 네. 되는데 그 직까지 겸임하는 거는 좀 과한 것이니 음흠. 선거에 나가기 전에는 어쨌든 이 직책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겠다라는 기류가 있다는 보도여서 이건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TV조선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당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뭐 그걸 떠나서 용산 입장은 아니다라고도 대통령실 밝혔는데 이렇게 단독 소식이 자꾸 유독 많이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진짜? 특히 이제 종편에서 종편에 맞는 전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의 경우에는 종편 채널에 이 저녁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 것 같아요. 평론가 입장에서는 재밌고 좋죠. 네. 아,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정보를 취득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침에 와가지고 네. 거기서 보고 이제 막 얘기도 하고 해설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잘 봐야 될 게 TV조선 단독 보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목이 김건희 여사가 당이 사과 결정하면 따를 것이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음흠. 이게 그렇게 되면은 공세가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다라는 내용인데 네.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당이 결정하면은 내가 사과도 할 수 있고 음흠. 그럴 각오도 돼 있지만 내가 우려가 있다. 과거의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사과를 하면 오히려 잘못됐다는 게 기정사실화돼서 오히려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정치권에서는 그런 일도 있어서 섣불리 내가 마음대로 사과는 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당이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당이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 그리고 다른 보도를 또 보면은 음흠. 사적인 경로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걱정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낸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은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면 그런 기류라고 하면 사실 당 입장에서는 또 당내에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주로 하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에다가 요구를 할 때 음흠. 역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할까요? 아니면은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할까요? 후차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사의 제목을 김건희 여사가 사과의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뽑는 거는 약간 기사의 아하. 포인트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음흠.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는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데 일단 두 사람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 좀 자리가 좀 마련이 된다고요? 조만간에? 근데 이제 그럴 계획도 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쨌든 충돌을 한 거는 전 국민이 다 본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어떤 이유로든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한 건데 상황을 그냥 어떤 재난의 현장에서 좀 90도 인사하고 어깨 툭 두드려주고 같이 기차 타고 올라간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그렇게 뭐 우리가 좀 정상적인 관계가 됐습니다라는 걸로 좀 덮고 가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뭔가 대통령이 비대위 지도부를 좀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네. 이런 자리는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용산의 참모들은 그거를 나름대로는 준비해 보려고 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전제가 뭐냐? 대통령실이 일단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무슨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화답이 나름대로 당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가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좀 입장을 밝히겠다고 또 하고 KBS에서 신년 대담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대요. 아마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실까요? 오리무중. 오리무중. 아마 총선까지 오늘 한 77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룰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같은데 민주당 오늘 의총에서 선거제 논의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룰은 그냥 두면은 네. 이제 연동형 비례제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대로 것이죠. 가는 거죠. 지난번 그렇죠. 거하고.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이전에 이제 이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원래는 이제 가만두면 연동형 비례제가 되는 것인데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고 싶다. 국민의힘하고 같이 의사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지만 당내에서는 그것을 하면 약속을 저버리는 셈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네. 결국 오늘 의총에서 그런 최종적인 결론을 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거 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취지의 얘기도 하고 해서 네. 권역별 비례제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당내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해서 역시 준연동형으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또 많이 회귀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임혁백 교수가 예. 사견을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제로 하되 소수 정당에게도 좀 의석을 배분할 수 있도록 이 비례 의석 중에 권역별로 30% 정도는 요 소수 정당에게 배려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보는 건 어떠냐 이걸 제안을 해서 아마도 오늘 이 의총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상당한 이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동형 유지 또 병립형 회귀 어떤 결론을 오늘 의총에서 낼 것 같습니까? 뭐 사실 뭐 이 민주당의 이제 160 몇 명의 네. 의원들의 의사를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네. 모릅니다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한국일보의 보도를 네. 좀 참조를 해보면 이 논란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이 의원들 대상 여론조사하고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다는 아하. 거예요. 예. 근데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을 해서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55 정도 되고 아하. 연동형을 유지하자라는 게 45 정도 된다고 해요. 의원들. 병립형 회귀가 좀 더 많네요. 그렇죠. 예. 의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예. 당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전체 한 70 정도 100으로 봤을 때 더 많네요. 유지하자는 게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게 그 논의 구조가 아마 그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임혁백 교수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에 또 디테일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중 등록제라든지 그렇죠. 소위 과거에 얘기한 이제 뭐랄까 이런 좀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또 국민의힘이 일부 반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하고의 협상까지 지켜봐야 왜냐하면 법 통과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죠? 또 법 통과도 사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렇죠. 선거제다 해갖고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협상까지 지켜봐야 병립형 비례제지만 어떤 거다라는 게 좀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적 소식 또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 대선 우리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주죠. 바이든 대통령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리턴 매체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뭐 다시 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네. 이제 공화당 후보로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서 지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2연승을 이제 한 거거든요. 2연승 두 번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유력한 상대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네. 대사를 상당히 이제 크게 눌러서 한 10% 이상의 격차로 지금 눌렀습니다. 10% 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그래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 니키 헤일리 전 대사한테 이제 더 사실은 승부를 걸어봐야 이기기 어려우니 빨리 사퇴하고 우리는 공화당 진영은 트럼프로 정리하자 이런 네. 여론의 어떤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체 경선 일정으로 보면은 지금 2개 일정밖에 수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딸랑 2개 했는데 거의 지금 대세가 그렇죠. 돼버렸네요. 이미 대세론에 불이 붙어버린 상황이고 요 다음 경선 일정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네. 거기는 또 이미 트럼프 우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예. 가면 갈수록 트럼프 우위일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트럼프로 확정이 사실
사실상 된 거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마가 아마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건데 이 트럼프 강성 지지층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 예.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볼 거냐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권ang 지지층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라든지 론 디센티스라든지 다른 후보들에도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중도층에 가까운 공화당의 큰손 부자들이 네. 니키 헤일리한테는 좀 이 후원을 해볼 만해라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 그리고 특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 이런 비판 여론들이 커지고 고물가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반대의 정치를 또 추구하는 거죠. 역시 바이든 잡는 매는 트럼프인 것 트럼프밖에 같다. 없다. 예.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고 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트럼프 잡는 매는 바이든 바이든밖에 아니냐. 없었다. 비슷한 예. 상황이 또 벌어져서 트럼프 지지층이 쭉 트럼프 아하. 대통령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상당히 커지는 거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게 오히려 또 이게 뭔가 탄압당하고 있다. 이런 여론으로 옮겨붙고 있어서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들이 훨씬 더 크게 결집하고 있고 이전에는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좀 부끄러워했잖아요. 그거를. 네.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네. 이런 상황이어서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뭐 지난 대선에 이어서 리턴 매치가 될 것 같아요. 리턴 매치 트럼프 바이든 승자 누가 될까요? 제가 한국 정치도 맞히기가 어려운데 미국 정치까지. 근데 언론들 보도는 오늘까지는 네. 트럼프가 유력하다라고는 보도를 해요. 근데 이 미국 대선은 사실 지난번에도 몇 차례를 보면은 미국 대선은 미국 언론도 예측을 해놓고 틀리는 경우들이 바뀌는 많이 경우가 있습니다. 많고요. 사실 네. 그거를 한번 또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심상치가 않다는 거는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킹스맨 김민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